심지어 이준석 대표는 앞서서 윤핵관, 그러니까 친윤계에서 이 배우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기까지 했습니다. 윤리위 해체 권한이 당 대표에게 있다,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했는데요. 이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번에 윤리위가 중징계를 내리도록 더 자극한 게 아니냐, 이런 분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요. 이준석 대표는 어제 윤리위에 출석을 하면서 여러 차례 울먹였습니다. 채 말을 잇지도 못하는 상황도 있었는데 영상으로 보시죠. 선거 기간 동안에 목이 상해가지고 정말 스테로이드 먹어가면서 몸이 부어가지고 여기저기서 왜 이렇게 살이 쪘냐고 놀림까지 받아가면서 선거 뛰었던 그 시기 동안에도 정말 누군가는 선거 이기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좀 생각하고 있었나 봅니다. 왜 3월 9일 날 대선 승리를 하고도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축하를 받지 못했으며 어느 누구에게도 대접받지 못했으며 다시 한번 또 갈아 넣어서 6월 1일에 승리하고 난 뒤에도 왜 바로 공격당하고 면전에서 무시당하고. 자, 마지막에 울먹이는 모습을 보셨는데 이 거침없이 발언을 이어갔던 이준석 대표의 평소 모습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. 자, 그동안 쌓여왔던 감정들이 북받쳐 올랐던 것으로 보이는데요. 자,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승장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이 부분에서 더 울컥하는 장면이 목격이 됐거든요.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대선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승리로 이끌었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이후에도 어떤 축하도 어떤 격려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또 한 번 최선을 다해서 지방선거 승리도 이끌었는데, 대선을 승리로 이끈 이후부터 어제 뭐 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마치 이번 사건에 배후가 있다라는 듯한 그런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온 직후에 그걸까지 같이 인용을 하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누군가는 본인을 끌어내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. 지속적으로 공격을 준비했던 것 같다.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대접은커녕 결국은 나를 끌어내리기 위한 뒤에 음모나 기획들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렇게 뭔가 울컥한 그런 감정들을 드러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네, 일단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른바 친윤계와 이준석 이 대표와의 이제 본격적인 이 갈등과 전쟁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, 이런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,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도 이준석 대표 흑화라고 언급을 했었죠. 그러니까 작정하고 이 나쁜 행동을 하는 흑화, 이런 이야기를 언급하기도 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면전을 벌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흑화를 언급했던 그 당시를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? 당대표를 제가 지금 1년 한 것만으로도 어쨌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무후무한 당대표가 될 것 같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저는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. 제가 흑화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시오. 제가 흑화하면 그것도 재밌을 겁니다, 진짜.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기대도 될 겁니다, 그거는. 자, 지금 중징계가 내려지고 이 이준석 대표 불복하고 이제 정면 돌파를 선언한 이 상황에서 진중권 전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이준석 대표가 아마 작정하고 마음을 먹고 덤비기 시작하면 상대할 사람이 없을 거라고 전망했는데요. 이준석 대표 지금까지 공격했던 그런 내용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강한 반격의 카드를 들고 나올 것이다. 그러니까 이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달리면 된다. 또는 내가 흑화되지 않게 해달라라고 했던 이준석 대표의 앞으로의 행보. 글쎄요, 진중권 전 교수는 굉장히 소름 돋게 얘기를 했습니다.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당시 후보하고 갈등했었던 거하고 지금 환경이 또 달라요. 그때는 그래도 신경을 썼었어야 합니다.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그때 참은 것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. 왜냐하면 극한 대결로 가서 정말 끝장을 보게 되면 대선을 앞두고 다 같이 망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. 그건 그 반대편에서도 똑같은 생각이었을 텐데 이번에는 이제 대표까지 흔들리게 되고 또 이제 무엇보다도 의혹 자체가 성상납 의혹이라고 하는 이 치명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는 의혹이거든요. 그렇다면 더 물러설 데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 총동원될 것이고 아마 예전에 1, 2차 양쪽 그 윤석열
친윤 대 이제 이준석 갈등 때도 나타나지 않았었던 여러 카드가 나타날 수 있겠죠. 근데 다만 이제 그때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강력할 거냐 이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. 그러니까 아무리 강력한 주체, 개체가 있다 할지라도 그 구조라든지 환경이 본인한테 불리하게 돼 있으면 오히려 몸부림칠수록 더 악화되는 상황이 또 펼쳐질 수 있거든요. 그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는 정말 전대미문의 상황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. 네. 일각에서는 이제 친윤계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차기 당권 경쟁의 불씨가 이제 본격적으로 피어오르기 시작할 수 있다.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. 자, 본격적인 당권 경쟁 정국에 돌입하게 되면 이제 비대위 체제냐 아니면 조기 전대로 지도부를 다시 선출할 것이냐의 문제도 최대 관심사가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.